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남편과의 이혼 위기를 겪은 여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혼 초에 남편과 이혼 위기가 왔냐고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런 시어머니가 계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져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결혼 6개월 만에 며느리를 정신병 생기게 만들 정도인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시댁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남편을 늦둥이로 얻으셨다더군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 한눈을 많이 파셔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인 저희 남편에 대해 집착이 있으세요. 남편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고요. 남편은 어머님을 안쓰럽게 생각해서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저도 좋아 보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고 신혼집도 장만했는데 어머님이 1년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같이 살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게 되니 혼자 살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싶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니요. 근데 신혼집을 구할 때 어머님이 보태주신 돈이 있기도 했고 또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 확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다는 어머님을 놔두고 마냥 싫다고 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만 같이 살기로 하고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도 남편과 비슷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단둘이 따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서 간간히 살림도 도와주시니까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대뜸 저에게 혹시 엄마한테 뭐 서운하거나 섭섭한 거 있냐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한 기분으로 물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자기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됐어. 하지만 남편은 됐다는 말과 달리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어보는 눈치랄까요? 하지만 구태여 말하지 않으니 저도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혼자서 저녁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남편이 망설이다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해? 그냥 이제라도 분가할까?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저는 힘들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다 생각한 적도 없는데 좀 뚱딴지 같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다 싶어서 물어봤죠. 왜?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제 말에 남편이 대답이 없길래 채근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놀랍더군요. 요즘 나는 야근하고 자기가 나보다 일찍 오는 날 많았잖아. 나 토요일에 출근한 적도 많고. 그치. 엄마가 어젠가 전화가 와서 통곡을 하시더라고. 왜?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자꾸 노려보고 지나가면서도 일부러 툭툭 치고 다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뭐라고? 내가 어머님한테 그랬다고? 물론 자기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엄마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좀 그랬나 봐. 잠깐만. 내가 어머님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노려보고 툭툭 치고 지나다녔다고? 내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되물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랬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미쳤어? 저는 그리고 바로 전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날 퇴근 전에 동료가 사온 샌드위치를 먹고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머님이 밥 먹자고 하시길래 저는 배부르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어머님께 식사를 차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자기가 알아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하라길래 저는 방에 들어와서 진급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하고 툭툭 치고 그랬나요? 저는 기가 막혀 따졌죠. 어머님하고 얘기해보자.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엄마 지금 자잖아. 내일 얘기해.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고는 하는데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이 사람한테 말 들었는데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언제 어머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어머님을 툭툭 치고 지나갔어요. 저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제 말에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불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적 없어. 내가 다 오해한 거지 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대답도 안 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요. 어머님이 똑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이자 남편도 좀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다 혹시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가 싶었어요. 저기 어머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깜빡깜빡 하신다던가.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획 노려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치매 뭐 그런 거란 말이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다 오해했어, 내가. 됐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찐 기분으로 어머님 방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왜 어머님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기분이 심란해서 다음날 출근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왔고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머님한테 실수한 게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어머님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화가 났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집안일 똑바로 하시라고 엄마 손목 잡고 막 잡아당겼다며?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저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엄마가 속상해서 우시고 난리 나셨어. 팔에 멍까지 들었더라. 멍이라니 무슨 멍?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뒤에선 엄마 구박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너무 환장할 기분이라 그 길로 어머님이 계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오고요. 어머님은 방에서 누워 계시더군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제 거실에서 같이 과일 먹고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갔잖아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도 억울한 얼굴을 짓는 거예요. 네가 어제 걸레질은 안 하냐고, 먼지가 왜 이렇게 많냐고 했잖아.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제 과일을 먹다가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주말에 온 집안 걸레질을 한번 해야겠다고 창틀에 먼지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어머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잖아. 그러면서 손목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진짜 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멍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도대체 저 멍은 어떻게 든 건지. 그런데 더 환장할 건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억울하고 원통해 보이셨거든요. 남편이 보기엔 영락없이 매맞는 시어머니와 미친 며느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뻔뻔하게 억울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정신이 다 아득해졌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저보고 방에서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이런 상황 만든 나도 미안해. 그치만 우리 엄마가 연세가 몇인데 엄마한테 걸레질 시키고 손목 잡아당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안 그랬다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시는데도 계속 우길 거야?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안 그랬다니까?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내가 극구 아니라고 우겨대니 남편은 그만하자며 그냥 방 밖으로 나갔고 잠도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도대체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싶어 환장할 기분으로 밤을 꼴딱 지샜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친한 회사 동료가 저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냐며 잠을 못 잤냐는 거예요. 저는 집안일이라 그냥 아무 말 안 하려다 너무 억울한 기분이라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도 경악하며 말하더군요. 어머, 도대체 왜 그러실까? 미치겠다니까? 왜 저러시지? 내가 싫어서 아들한테 거짓말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치매라도 오신 걸까? 왜냐면 어제 내가 따지는데 본인은 정말 억울해하는 거야. 마치 진짜 내가 그 멍을 만든 것처럼. 동료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치매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자기한테 질투 느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시어머니들 좀 있다잖아. 질투? 그래. 그래서 일부러 아들 앞에서 거짓말로 연기하면서 자기랑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고.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나타나기 전까진 어머님과 남편 둘이 살았고 또 남편 말론 아버님의 바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엄청 의지하고 집착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몰라. 진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나 어떡하지? 너무 억울해. 집에 홈캠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봐. 몰래카메라? 그런 거 많잖아. 그런 거 찜찜하면 홈캠 같은 거. 왜 아기나 애완동물 있는 집에 설치해서 다 녹화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해놔봐. 자기랑 있을 때 아무 일 없었는데 만약 또 자기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녹화된 거 남편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의 말처럼 뭔가 증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홈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홈캠은 모두 잘 때 거실에 몰래 설치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잘 안 보이게끔 가려두는 것도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낮에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녹화되는 걸 보니 어머님의 행동은 별게 없었어요. 노인정을 가시거나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시고 과일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홈캠을 설치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을 회식을 한다고 늦는다고 하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없는 날 더 조심하자 생각했죠. 그 일 이후로 어머님과 저는 조금 대면대면해졌지만 그래도 아예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먼저 여쭤봤죠. 어머님, 오늘 남편도 없고 집에 마땅히 장 봐둔 것도 없는데 뭐 시켜 드실래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묻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님은 됐다. 입맛도 별로 없다. 입맛 없으세요? 그럼 뭐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됐어. 아무것도 안 드셔도 돼요? 배고프실 텐데. 안 먹는다니까. 너나 먹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누우시더라고요. 웃긴 게 억울한 건 전데 어머님이 더 싸늘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무시하고 저 혼자 밥 차려서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바쁘게 일을 하다가 문득 어머님은 잘 계시나 싶어 홈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녹화부는 따로 저장을 잘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와보니
거실에 남편과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머님은 또 울면서 하소연을 한 것 같고 남편은 화가 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마찬가지로 화가 났습니다. 당신 여기 와서 앉아봐. 저는 갔죠. 아들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분가하는 거야? 아니면 이혼?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이번엔? 어제 엄마한텐 밥도 아깝다고 그냥 굴물하면서 당신 혼자 먹고 엄마한테 왜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하냐면서 엄마 팔까지 꼬집었다며. 저는 기가 막혀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그렇게 말하셔? 웃음이 나와?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다. 소름 끼쳐. 소름 끼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 책장에 숨겨둔 홈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모르셨나 보네요. 녹화 다 해놨어요. 그걸 보고 남편과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어제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봐봐. 어제 저녁 어머님과 제가 한 대화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고 어머님이 엄청 짜증스럽게 됐다고 너나 먹으라고 하면서 소파에 눕는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남편도 놀라고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봐봐. 내가 거기서 어머님한테 밥도 아깝다 그랬어? 아니면 어머님 꼬집었어? 어머님이 노발대발하며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세상에 집에다가 이런 걸 해놔? 시어머니 감시하니?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한테 질투하는 기분이라도 들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남편 눈치를 보며 도리어 더 화를 내셨어요. 네가 나 꼬집었잖아. 여긴 그런 게 안 찍힌 거고. 제가 꼬집어요? 저는 녹화 목록 중 오늘 낮에 녹화된 문제의 그 영상을 다시 틀어서 남편과 어머님께 보여줬습니다. 어디 보세요. 제가 낮에 보고 경악했던 그 영상은 바로 어머님이 자기 혼자 자기 팔을 마구 뜯고 꼬집는 거였습니다. 자기 팔을 막 뜯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서럽다고 우시더군요. 그 모습을 아까 실시간으로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남편도 그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팔에 난 그 멍과 상처들이 어머님 본인이 만든 거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이런 걸 왜 찍냐고 저 카메라 다 부셔버릴 거라고 하시고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믿겠어? 그래, 당신 말대로 당신 엄마 치매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야.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 이런 짓까지 벌이시는 분이 어떻게 치매겠어? 남편은 여전히 벙찐 얼굴이었고 어머님은 아니라며 이거 다 제가 만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남편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를 멍한 얼굴로 봤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엄마지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팔이 간지러워서. 아예 잡아 뜯는구만. 무슨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밥을 굶으라느니 그랬어요? 오히려 엄마가 너나 먹으라고 하셨네요. 어머님은 남편이 막 따지자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결국 말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롭고 너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가영이 제 남편이기만 한 것 같아서 섭섭해서 그랬어.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까지 같이 살기까지 하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세요? 저 사람도 어머니 위해서 신혼생활 양보하고 같이 사는 건데. 미안해. 엄마한테 너밖에 없는데 너 뺏긴 느낌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건 아니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한테 따지고 의심하고 아들 내 애랑 같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세요? 왜? 남편은 막 원통하게 따지고 어머님은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따질 땐 도리어 큰 소리 치시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빴거든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 했어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들 내에 갈라서게 만들어서 어머님 뭐가 좋으세요? 아니, 어쩌면 아들 이혼시키고 다시 데리고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다시. 아니요? 어머님 행동을 보니 그런 거 같은데요? 좋아요. 그러면 어머님 아들 다시 데리고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줄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남편이 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아, 왜 그래? 나도 몰랐잖아. 내가 억울하다고 펄쩍 뛸 때도 어머님 말만 들었잖아. 그야 상처도 있고 내가 이거 설치 안 했으면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걸?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남편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만히 방에서 앉아 생각을 가다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이렇게 다 까발려진 게 너무 다행이다 싶고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팔을 잡아 뜯은 게 찍혀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 후 남편과 이혼 얘기가 오갔어요. 저도 만정 다 떨어지기도 했고 시어머님의 저런 모습을 본 이상 같이 살 순 없으니까요. 친정에도 말했고 저도 이혼해야겠다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일로 저한테 100배 사죄를 했고 결국 어머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어머님 보기 싫으니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이 있으면 남편만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머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자기 엄마 말만 듣고 저를 오해한 남편에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보다는 평생 같이 산 엄마 말을 믿는 게 더 당연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만약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하면 저도 물불 안 가리고 남편한테 따지고 싸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심정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워낙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은 보류하고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번씩 자기 팔을 꼬집던 어머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요. 아들 내외 함께 오순도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아들한테 집착하면서 없는 일까지 꾸며내셨을까? 어머님의 속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게 몰릴 뻔했지만 그래도 동료의 조언으로 억울함을 풀었던 그 일. 만약 계속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런 오해를 받는 상황이 계속됐으면 저 진짜 정신병이라도 왔을지 몰라요. 그나마 이렇게 해결이 된 게 천만 다행이죠. 어머님하고는 볼 일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도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겠죠.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정도로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고 넘어가려 합니다. 비뚤어진 사랑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도 참 안 됐다 생각하면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